도와준 것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 당시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의지로 기소가 된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 기소를 안 했으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이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던 최강욱에게 이런 메일을 보냅니다. 조국의 아들이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그리고 기타 법조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 정리, 영문 번역 등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내용의 파일인데 최강욱은 여기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을 했고 정경심에게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정경심은 이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을 했고 조국의 아들은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검찰은 당연히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허위 인턴으로 보고서 최강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기소하지 못하게 부정적으로 판단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상한 것이죠. 자, 이것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던 윤석열 총장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최강욱은 사실상 두 번째 기소를 당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최강욱은 이후에 총선에 출마해서 선거 운동 기간에 모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서 검찰은 허위 사실 유포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자, 최초 기소 자체에 물증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기소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최강욱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를 탓하는 것이 옳죠. 자, 그럼에도 이렇게 두 번 기소가 되고 그 배경에 윤석열 총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최근에는 윤석열 총장을 저격을 하는 사실상 윤석열 대선 출마 방지법을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제법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추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 쪽이 말입니다. 이 대선에서 불리해지면은 180석의 그 힘을 이용을 해서 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자, 그런 법률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최강욱도 검사에 대해서만 퇴직 후 1년 이내에 출마를 못하게 하면은 너무도 속보이니까 자, 같은 법조인이죠. 판사를 함께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판검사들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판검사 이외의 권력기관 출신에 대해서는 왜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느냐, 이러한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만약에 새로 출범을 하게 된다면은 공수처만큼 막강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권력에 더해서 이번에 불쑥 몸집이 커진 경찰 조직도 있습니다. 자, 감사원과 국세청도 있고 국정원도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센 권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청와대 전체가 가장 큰 권력기관이죠. 자, 다른 것보다는 청와대에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논리라면은 자, 최강욱은 이번에 제출한 이 법률안에 의하면은 자신도 이번에 출마했던 것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본인도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다가 곧바로 출마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인 것입니다. 각부 장관도 있습니다.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이 검찰총장이나 모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고위 공직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히려 국무총리는 검찰총장에 비해서 그 업무적인 면에서 각부에 걸쳐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권한의 그 폭은 훨씬 넓은 것입니다. 대통령 다음에 행정부의 2인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퇴직 후 1년 동안
출마를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무총리는 정세균이죠. 정세균 총리도 지하철에서 자신의 육성 안내가 나오는 등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권의 꿈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최강욱에 대해서 그런 법률안을 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불리하면은 이 조항을 1년이 아니라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역시 같은 국무총리 출신인 이낙연도 속이 띠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낙연 대표가 최근 한마디 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된다. 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칭 쫄리기 때문이죠. 만에 하나 국무총리 출신에게도 자, 이러한 불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강욱이 발의를 했던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왜 판검사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주냐, 청와대 출신 국무총리 장관들에 대해서도 모두 현직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 중에 현직 정치인이 된 사람을 선별을 해서 다시 한번 저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발끈한 사람들이 또 있죠. 바로 몇 개월 후에 재보궐선거에 나갈 사람들입니다. 자, 특히 여권 쪽에서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이 가장 이 서울시장 주자로서 지지율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퇴직 후 1년간은 선출직인 서울시장에 못 나가게 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 박영선 장관도 발끈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자, 최근 이낙연의 지지율이 윤석열 총장에 비해서 10% 정도 낮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나서 새로운 대권 주자로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선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이인영이 그런 뉘앙스를 숨기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인영도 최강욱의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서 발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최강욱이 제출을 했던 이 개정 법률안은 여러 가지 사항을 입체적으로 고려를 한 것이 아니고, 자,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 수사관의 촉으로 볼 때는 자, 자신에 대해서 사실상 2건의 기소가 되도록 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사적인 감정이 앞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강욱은 자칫하면 자신의 우군 쪽에서도 크게 인심을 잃을 것입니다.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이 판사들로부터 매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 뻔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강욱은 자, 이러한 법안을 제출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판검사들은 재직 중에 공정하지 못한 일처리를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러한 명분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분은 오히려 가장 막강한 권력인 청와대, 국무총리, 그리고 각부 장관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를 우리는 강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의 경우에는 서울 지역 그 벤처 사업가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쫙 뿌려놓고 서울시장 나가면은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당한 영향력은 이 장관도 매우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써먹더라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집권당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을 보십시오. 자, 대선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명분이고 뭐고, 이 부끄러움이고 뭐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살고 보자면서 파렴치한 짓을 또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에 따른 그 대비